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함성 속에 땀을 흘리며 더 나은 내일을 일구고 있던 그 시절, 지구 반대편 인도차이나 반도의 좁고 긴 나라 베트남에서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표면 아래, 땅속 깊은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섬과 밀림 속에서 세상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지도에서 사라진 지하도시, 빈목 터널. 1965년, 베트남 중부 꽝찌성의 해안마을 빈목.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군의 폭격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작은 지역에만 미군이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9,000톤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주민 한 사람당 7톤의 폭탄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둘뿐이었습니다. 도망치거나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90여 가구, 약 300명의 주민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정규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한 지휘관의 설계 아래 무려 1만 8천일의 노동력이 투입된 끝에 총 길이 약 2km에 달하는 지하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3개 층으로 나뉜 이 지하 도시의 가장 깊은 곳은 지표면에서 23m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고 부엌이 있었고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회소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열렸고 문화 공연이 펼쳐졌으며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17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폭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동안 지하 분만실에서는 새 생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햇빛을 본 것은 전쟁이 끝난 뒤였습니다. 터널 속에서 태어나 전쟁이 끝나서야 하늘을 본 그 아이들은 지금 60대가 되어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빈목 터널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 마을에는 13개의 출입구가 있었는데 그중 7개는 남중국해 해안으로 직접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물자, 수송 통로였습니다. 폭격을 피해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인근 섬으로 보급품을 날랐습니다. 그 정교함은 지금 보아도 경이롭습니다. 4년에 걸친 지하 생활 동안 이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주민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밀. 250km의 어둠, 꾸찌 터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전차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었습니다. 발 아래 땅. 호찌민시 북서쪽 40km 지점, 꾸찌 지역의 붉은 흙. 아래에는 원래 200km가 넘는 지하 통로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에 저항하던 1940년대 후반부터 손으로 직접 파기 시작한 이 터널은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면서 점점 더 깊고 더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습니다. 식당이 있었고 탄약고가 있었으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1968년 미국과 남베트남 군사시설을 공습한 테트 공세가 바로 이 터널 속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미군은 이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 수천 톤의 폭탄을 투하하고 독가스를 주입하고 화염 방사기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특수부대원들을 직접 터널 안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터널레츠, 즉 땅굴쥐라 불렸습니다. 한 손에는 권총, 다른 손에는 손전등만 들고 홀로 그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간 병사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독사와 전갈,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죽음의 함정이었습니다. 터널 안의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공기와 식량과 물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개미, 독성진에 뱀이 들끓었습니다. 심한 폭격이 있을 때는 며칠씩 지하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은 끝내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베트남 측의 전략적 심장부로 기능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 피닉스 프로그램. 1967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하나를 가동시켰습니다. 공식 명칭은 피닉스 프로그램, 베트남어로는 봉황작전이라 불렸습니다. 표면상의 목적은 베트콩 조직의 내부 구조를 분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베트남 전역의 마을마다 CIA가 조직한 정보망이 깔렸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베트콩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의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고문을 받거나 혹은 아무런 재판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968년부터 1971년 사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8만여 명이 이른바 중립화되었으며 그중 2만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에도 그 기술과 방식이 다른 나라들에 수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부 문서에는 베트남에서 얻은 대반란 기법을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 전파하기 위한 패키지를 개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의 실험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존재는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한 전직 군 정보 장교는 이것을 개인화된 살인 프로그램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증언이 공개된 것은 작전이 가동된 지 수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네 번째 비밀. 지구에서 가장 큰 동굴,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세계. 1990년 베트남 꽝빈성의 밀림 속을 걷던 한 농부가 비를 피하다가 우연히 땅이 꺼진 곳에서 강한 바람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입구가 너무 깊어 두려워 발을 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09년 영국 왕립동굴협회 탐험팀이 그 농부의 안내를 받아 처음으로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지구상 최대의 동굴이었습니다. 손등 동굴. 길이 9km, 높이 최대 244m, 폭 150m.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40층짜리 고층 건물이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 안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천장이 무너지면서 생긴 거대한 구멍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빛을 받아 동굴 안에서 열대 정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야자수와 양치식물, 이름 모를 나무들이 지하에서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동굴은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인간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폭격이 인근 지역을 핥히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이 동굴은 조용히 그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에 들어가려면 특정 탐험 업체를 통한 고강도 트레킹 투어만이 허용됩니다. 아무나 발을 들릴 수 없는 진정한 금기 구역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통일궁 지하의 또 다른 사이공. 사이공. 지금의 호찌민시 한복판에 서 있는 통일궁. 겉에서 보면 웅장한 대통령 관저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1962년 대통령 관저에 직접 폭탄이 투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재건된 이 궁의 지하에는 아무도 모르는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암호해독실, 비밀통신실, 군사작전 사령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남베트남의 모든 군사기밀이 이 지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 해방군의 탱크가 이 궁의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순간 이 지하 사령부의 비밀들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령부 책임자들은 통신 장비를 파괴하고 도주했습니다. 일부 기밀 문서들은 불태워졌습니다. 그 방에서 정확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훗날 통일 이후 이 궁이 일반에 공개되었을 때
지하 공간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전쟁 내내 지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시민들의 발밑에 그렇게 방대한 비밀의 공간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호찌민 루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밀림 속 대동맥. 베트남 전쟁 내내 미국은 단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도대체 어디서 무기와 식량을 조달하는가? 그 답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밀림 속 통로였습니다. 호찌민 루트.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도에 그려진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1958년부터 북베트남이 조금씩 개척하기 시작한 이 루트는 어떤 구간은 짐꾼들이 자전거를 끌며 걸었고 어떤 구간은 트럭이 달렸습니다. 폭격이 집중되면 루트를 바꾸고 다리가 끊기면 밤새 새 다리를 놓았습니다. 여성 병사들이 폭격으로 끊긴 길을 메우는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밤에만, 그리고 오직 어둠 속에서만 움직였습니다. 미군은 이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웃나라 라오스가 베트남 전쟁 중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폭격을 받은 나라가 된 것은 상당 부분 이 루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끝내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쪽의 물자는 남쪽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호찌민 루트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6가지 비밀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하나의 공통된 실이 보입니다. 폭탄이 하늘을 뒤덮을 때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질 때 사람들은 지도에 없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비밀들은 오히려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이 땅을 일구던 그 시절, 지구 반대편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땅을 믿고 어둠 속에서 아이를 낳고 아무도 모르는 길 위에서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비밀스러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혹은 그 시절 세상이 몰랐던 이야기 중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의 가장 소중한 역사가 됩니다.